손실이 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좌절감 그리고 박탈감 그리고 위기감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이제 매매에 대해서 좀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퍼님이 알려주신 기법은 코인에서도 적용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코인이랑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스타일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다만 조금 그나마 적용이 될 만하다면 일봉 정도, 일봉이 이평선 매매 이 정도는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분봉이나 틱봉에 대한 매매는 사실 이제 해외 선물과 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맞을 때도 있는데, 사실 이제 코인은 코인에 맞는 기법을 좀 사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현재 알려드린 기법들은 해외 선물에 특화된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에 조금 이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탄생한 시기가 얼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 역사나 이력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에 비해서 코인은 좀 안 맞을 수 있고요. 주식이 그나마 해외 선물과 거의 비슷하다, 비슷한 기법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손실 후 공포감 극복 방법, 멘탈 관리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 주셨는데, 손실이 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좌절감 그리고 박탈감 그리고 내 계좌에 돈이 얼마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이제 위기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매매에 대해서 좀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맨날 이제 매매하다가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손실 나는 날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적응이 됐으니까 이게 괜찮은데, 저도 사실은 이제 초보 시절 그리고 중급자 시절 때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 다음날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100만원 날렸어요. 100만원 날렸는데 멘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다음날 100만원 벌 거를 오히려 300만원 더 날리고 그 다음날 또 날리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뭐 1000만, 2000만 그냥 훅 날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차라리 좀 며칠이고 매매를 쉬어버렸어요. 며칠을 매매를 쉬고 차라리 그 시간에 운동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영화 보러 간다든지 좀 다른 릴렉스 타임을 좀 즐겨버렸거든요. 그렇게 이제 저는 그냥 시간을 좀 쉬면서 그 릴렉스 타임 동안 오히려 이제 제가 매매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되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잘못을 뭘 했냐면 조급증,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 버렸다든지, 또는 손절했어야 되는데 손절 안 했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 추격 매매 하면 안 돼 추격 매매 했다든지, 요쯤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안 팔고 홀딩하다가 그냥 손실 날 때 팔아버렸다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 결국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손실이 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공포감을 극복하는 것은 이틀이고 3일이고 잠깐이라도 매매를 쉬십시오. 쉬시고 차라리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카르페디엠님께서 원웨이장 죽을 것 같아요. 원웨이장만 없으면 저는 전혀 걱정 없어요. 원웨이장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여러분, 원웨이장이 뭐냐면 말 그대로 원웨이,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주구장창 올라가는 장, 완전 장대 양봉장, 이런 거는 원웨이 매수장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주구장창 떨어진 장, 완전 장대 음봉장 있죠? 그런 거는 원웨이 매도장이라고 합니다. 원웨이, 말 그대로 한 방향으로 쭉쭉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웨이고 박스고 뭐고 간에 기준만 확실히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원웨이장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중간에 들어가서 먹고 빠져 이러고 싶죠? 이게 더 어려워요. 사실 이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원웨이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원웨이 터지기 전에 일단 물량을 매집을 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수로 터질 것 같아. 그럼 매수 매집을 해. 그러다 터지면은 원웨이 터질 때 홀딩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원웨이장은 그렇게 수익을 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카르페디엠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원웨이장에서 오히려 역행으로 매매하다가 물타기 매매, 또는 이제 손절 안 하고 홀딩했다가 반대로 포지션 들고 있다가 이제 계좌 깡통이 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매매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잡으시고, 두 번째 원칙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것은 추세 보는 기준을 잡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는 선이 이렇게 일정한 선이 있으면 이 선보다 시세가 위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매수로 보시고, 이 선보다 아래쪽에서 움직일 때는 매도를 봐요. 만약에 이 선보다 아래쪽에서 움직일래 난 매도를 봤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보는 기준선은 강하게 돌파를 한 거야. 근데도 매도를 잡고 있을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되겠죠. 일단 손절하고 매수 쪽으로 스위칭을 해서 롱 포지션으로 홀딩을 해서 버텨서 그냥 드신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준, 매매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정립을 해 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 선물 전문가가 되기 위한 수치적 기준이 있나요? 박스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수치적으로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뭐 누적 수익이겠죠? 누적 수익이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나줘야 돼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좀 고수의 반열이 좀 들어섰구나 정도 깨달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냥 운으로 누적 수익이 나온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매매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서 수익이 났는지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나의 매매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지키고 대응을 했을 때 누적 수익이 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른 분들께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해외 선물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 수익이 이제 자본금 대비 또 몇 퍼센트냐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이건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0만 가지고 매매를 했다. 그럼 최소 두세 배 정도는 먹어야 된다 전 보거든요. 해외 선물에서는. 왜냐면 1,000만 원이 하루아침에 또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전 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3개월 기준 수익률이 최소 100% 정도 나와줘야지 여러분들께서도 이건 누적 수익이 꾸준히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1년이면요. 그럼 400% 정도는 나와야겠죠. 물론 무조건 400%는 아니겠지만 최소 그래도 100% 이상은 3개월 기준으로 나와주는 게 저는 좋다고 좀 봅니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석청호수님께서 또 이제 질문 주셨는데, 거래량 안 보신다 하셨는데 다시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 주셨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거래량 거의 안 보고 이제 캔들 위주로, 그리고 추세 차트 위주로 이제 보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이제 언제 거래량을 보냐면, 가끔 이제 지표 발표가 터졌다는, 또는 이제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가 났을 때 일봉상, 그때 제가 잠깐 체크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일봉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 근데 이게 진짜 반등인지 가짜 반등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날의 거래량을 참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만 거래량 보고요. 분봉이나 틱봉을 보면서 이제 거래량 보는 거는 저는 예전에 썼지만 사실 최근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거래량 관련 질문 주셨었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을 보면서 하는 매매 스킬,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량은 정말 중요한 날 빼고는 거의 안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왜 거래량을 자주 안 보냐 이렇게 이제 말씀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갑자기 이제 장대 양봉이 터졌어요. 근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미미한 거야. 그러면 이제 거래량 봤을 때 이거 가짜 같다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보니까 그 다음 장대 양봉이 더 크게 터진 거야. 거래량 그때 실렸어. 그랬더니 이거 진짜인가 싶었는데 그 다음 캔들 보니까 더 큰 장대 양봉 나오고 거래량 더 실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봤을 때 더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이제 페이크에 몇 번 당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거래량 안 보고 그냥 시세에만 좀 집중하려다 해서, 사실 이제 현재가 그 캔들 있잖아요. 시세 캔들에 대해서만 좀 집중하면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전 매매 하신 분들께서 관련 질문들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실전 매매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선물은 누적 수익 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과 원칙이 있냐 없냐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켜내느냐. 그리고 멘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매매 기법 만드는데 크게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골든 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